금동 대향로죠. 네, 금동 대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그런 공유의 품이라고만 그냥 저는 알았었거든요. 얼마 전에 국중박에 가서도 봤었는데 아까 전에 그 소장님께서 이게 어떤 뭐 악어 문양도 있고 그 부분이 뭐 동남아와의 어떤 교류를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먼저 잘 설명해 주셨지만 백제금동대학로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유례가 없는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용이나 연꽃이 뭐 불교, 유교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이다시피 윗부분에 보이는 어떤 저런 산 모양은 도교적인 상징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어떤 불교와 뭐 기독교, 그다음에 뭐 이슬람교가 합쳐진 어떤 그걸 상징하는 합쳐진 기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땐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나 이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제금동대학로 자체가 어떤 백제 문화의 개방성이나 융합 이런 걸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네, 조금 더 아까 전에 못다한 이야기를 보충해 주신다면. 네, 그 이제 지금 도교 말씀해 주셔서 그냥 번뜩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은 이제 도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제1호는 도교가 존재를 했고 어떤 도사들이 있었던 건 맞는데 어떤 그 유교나 불교처럼 교단이나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 좀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가 명맥도 유지됐었고 막 구한말 고종 이럴 때도 고종의 측근들 중에서 막 도교 도사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도교 역사가 있다는 거.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랑 유교의 성인들은 성별이 어때요? 다 남자죠.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남자죠. 근데 도교만이 도교 87명인가의 그 도사들 중, 그 신선들 중에서 20명이 여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교는 중국 역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불교나 그 유교가 주류 지배층, 남성 중심의 종교의 성격이 강했더라면 바로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여성들의 종교, 또 그 여성들의 20명의 신선을 보더라도 심근적으로 굉장히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도교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 여기에 또 그런 게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 말씀도 그냥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장동우 대표님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금동대학로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적인 것들이 쉽게 말해 떡칠이 돼 있어요. 떡칠이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근데 이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산수무늬 벽돌이라고. 거기도 보면 똑같이 이런 둥글둥글한 산에 구름에 나무에 또 도교적인 어떤 도상을 띠고 있고 그것도 백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도교가 어쨌든 중국에서 비롯된 건 맞는데 그걸 진짜 귀신같이 잘 표현하는 건 백제예요. 이걸 보면은 딱 뭐가 떠오르냐면 K-팝이 떠오릅니다. 팝 우리나라 거 아니죠. 근데 한국인을 시키면 기깔나게 잘하잖아요. 도교 이런 거 백제 건 아니지만 백제가 받아서 왔을 때 정말 귀신같이 표현하는 거 보면은 그때부터 K 모시기 백제니까 B인가요? 어쨌든 B 모시기라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는 있지 않았나. 역시 그 유전자 어디 안 간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장동우 대표님 박수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하시는 것도 본인 거 아닌데 잘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백제문화재 고품격 토큰 콘서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제에 대해서 저는 고구려 그리고 신라가 조금 더 친숙한 것 같아요. 백제보다는요. 이 백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발언을 여기서 하시다니 좀 빨리 네, 좀 그렇죠. 요즘 내에서 찬양에 처하는 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글을 살리자. 우리가 한글날이 되면 세종대왕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한글이 우리 민족의 언어가 된 건 조선왕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반제 신채호 선생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살리자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학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현재 식민지로 포갑을 당하고 해방 이후에는 전쟁까지 치르고 분단까지 되고 또 가난했고 이 모든 과정을 봤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나 힘든 건 사실이지만 원래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 우리는 자유롭고 뛰어난 민족이었다. 이게 사실은 현재까지도 역사 교육의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우리 K-팝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지금 한국이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기도 하고 수준도 높아져서 과연 이것이 적합한 역사 인식인가?
이런 거에 대한 반응도 역사학계 내에서 좀 고민도 많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있죠. 지금과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조선시대 때 역사 행사를 했으면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물며 고대 사회인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로 가버리면 그냥 진짜로 귀족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귀족이나 왕을 제외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마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늘어진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로 봐버리면 그러면 언제나 원하는 건 정확하죠. 고구려 영토가 넓잖아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이렇게 가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백제, 승자가 아니라 패자거든요. 그럼 패자의 역사는 배울 것이 없는가? 더 중요한 건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거지만 갖고 있는 문화적 저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약자나 인권을 배려하는 오늘날 21세기 세계인들, 한국 사람들의 정서랑 좀 맞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역사학계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 속에서 좀 우리가 백제 문화를 좀 다시 살펴보는 태도도 좀 중요한 문제의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하 기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고구려, 신라 이런 말들도 나왔고 승자의 역사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사적으로 특히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제 고구려는 일단 차치하고 신라와 비교해 보면 신라는 이제 다른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 영역이 되면 모든 문화 요소들이 바뀝니다. 무덤, 생활상, 토기, 뭐 복식은 남아있지 않지만 모든 생활상이 바뀐다면 백제는 뭐 한성부터 시작되면서 영역을 확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지에 그 지역의 어떤 전통들을 유지시켜주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융합, 어떤 뭐랄까 개방 이런 것들이 지금의 뭐 산업화 시대에는 오히려 신라적인 어떤 역사적 특징이 더 중요했다면 지금 21세기 여기 말씀드렸던 K컬처 이런 문화 융합의 세상에서는 백제의 어떤 역사적 정체성이 더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동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패자 이야기를 하면서 백제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유튜버나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그런 얘기 있어요. 백제는 럭키 가야다. 막 이런 농담 같은 얘기 있거든요. 그게 또 반대로 가야는 언럭키 백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야기에 따라 막 고구려는 깡패라고 부르고 막 신라는 기회주의자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를 막 공부해야 될 거 막 승자 패자 나누는 게 아니라 농담조로 가볍게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패자 승자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드디어 이제 현대인들이 고대 사회를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주의적인 사관이나 무조건 좋은 걸 찾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보게 됨으로써 드디어 승자 패자도 딱히 상관 없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은 뭐 승자와 패자 나누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가볍게 놀리듯이 즐겨주세요. 그게 훨씬 더 공부하기 좋은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더 좋은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럭키 마지막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